네,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리뷰할 책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렌드다 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동조되어가는, 흔히 이제 메가 트렌드를 트렌드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작용과 반작용처럼 또 다른 현상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사회에서 트렌드가 형성되면 대중들은 트렌드를 따라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트렌드에만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다른 관점은 없을까라는 게 이 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고와 배움을 위해서 의도적인 비뚤어진 생각을 해보는 책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나 마케팅적인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하나의 트렌드와 그 트렌드의 반대선상에 서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 챕터로 이제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리테일입니다. 유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커머스냐 아니면 과거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의 귀환이냐를 비교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커머스 사용하면서 참 편하고 좋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많이들이 구매를 하시지만 화장품 그리고 옷 같은 거는 직접 내가 실착을 해보지 않으면 이 컬러라든지 나의 핏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리테일 아포칼립스 시대다. 오프라인이 이제 매장이 종말이다.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사실 얘기하지만 디지털 환경 자체는 우리한테 편의를 준 건 맞아요. 근데 손으로 직접 만지고 몸에 닿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느끼는 오프라인에서 제공했던 경험까지는 주지 못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은요, 여기서 역발상적인 솔루션을 내게 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시켜주자. 이커머스 자체가 제공하지 못한 경험 그리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역발상적인 트렌드 전략인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시몬스 테라스, 이케아랩, 다이슨, 아모레 성수, 신전 뮤지엄, LF몰 스토어 같은 브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굳이 매장에 가서 내가 제품을 사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오히려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그 매장 스토어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 자체는 돈 주고도 사실 살 수가 없는 거고, 굳이 우리가 애플 제품을 인터넷에서 사도 되지만 애플 스토어에 가서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 자체는 몇 가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교육, 현실 도피, 감각,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의 욕망과 니즈를 충족해주는 게 바로 오프라인 매장이다. 브랜드에 몰입하게 만든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발상 트렌드를 필드에 적용한 몇 가지 사례를 가져봤는데, 우리가 무신사란 브랜드가 있죠. 근데 이 브랜드는 디지털에서 시작을 했지만 홍대에 무신사 스탠다드란 프라임 매장을 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스란 수공예 서비스도 아이디어스 스토어를, 직방도 매장을, 와디즈도 공간 와디즈를 내면서 디지털에서 태생된 브랜드가 오프라인으로 요즘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가 못 채워주는 이 즐거움과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면은 오프라인은 고객이 브랜드에게 몰입하게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웃라이프 대 홈라이프. 홈라이프라는 건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는 건 말하고, 아웃라이프는 그 반대가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여행도 그렇고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홈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홈워크, 홈 다이닝, 홈트, 홈파티, 이런 것들 전부 다 집 안에서 해보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어떤 효용성을 따져보니까 은근히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홈트를 하는데 자세를 잡아줄 사람도 없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어가기가 힘들고, 좁은 집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좁고 엉성한 공간에서 나태해지는 나와의 싸움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홈 루덴스라는 어떤 용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 사회적인 동물이었다라는 거를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역발상 솔루션이 등장을 합니다. 바깥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MZ세대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흔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모여도 괜찮다. 이제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서 각자 동네에서 달리는,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사이클링, 등산, 버추얼 액티비티라고 부른다고 해요, 용어적으로. 그리고 운동을 내가 한 결과는 이런 것들을 SNS로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른바 언택트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짜 만나지 않고도
신자 만나는 것 같은 방법 중에 하나다. 실제로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어떤 현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차박 열풍입니다. 레이어드카 문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에서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요즘 그 방역이라든지 위생 문제가 우려가 된다. 근데 나가고 싶어. 그래서 자연을 즐기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차박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캠핑카가 수혜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를 개조한 캠핑카 카라반 리테일, 현대포터를 개조한 포레스트 등을 실제로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차 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이나 드라이브스루 문화가 사실 외국에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약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코로나 검사도 저희가 그렇게 받았었고, 자동차 영화관에서 팝콘을 가져다 준다, 자동차 안에서 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레이어드 카라고 하는 자동차 안에서의 우리 일상과 삶이 좀 결합된 이런 문화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노는 문화를 봤을 때 호캉스보다는 차박이나 캠핑에 대한 단어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밀폐된 야외 활동보다는 안전한 야외 활동으로 좀 더 변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홈 니어 근무 대 재택근무예요. 홈 니어 근무라는 거는 집 근처에서 이제 일하는 걸 말하고, 재택근무는 이제 집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은근히 편한데 재택이 해보니까 은근히 일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행동들과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으면 옷도 편하게 입고 자세도 편하게 하고 막 벅벅 긁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일하는 어떤 문화 코드랑 좀 정면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로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게 정시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또 해야 될 때도 있어.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회사를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내가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하루에 한두 번씩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게 편하다 보니까 억지로 나갈 일조차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더 다운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이제 모든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구성원과 이 감정에 대한 게 공유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교류가 안 되고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단절돼 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에 내가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혼자 사신 분들은 관계없는데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과도 마찰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 문화를 살짝 틀어보면은 사실 요즘 학생들은 집이나 카페보다도 스터디 카페라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직장인 자체도 이런 거 하다 아닐까.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대부분의 직장인들 마음은 이럴 겁니다. 회사는 가기 싫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내가 세이브해가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니까 일이 잘 안 돼서 카페로 갈까 생각하다가 카페는 또 오래 앉아있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일할 수 있고 적당히 자유로운 공유 오피스가 사실 인기인데 패스트 캠퍼스나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재택근무와는 조금 다른, 집이 아니지만 집만큼 편하고 가까운 홈리어 오피스를 원하는 어떤 현상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 이거는 재택근무의 트랙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러한 니즈를 해소한 사례가 있는데, 어디서든 근무하는 워크 애니웨어 시대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봤어요. SK텔레콤입니다. 거점 오피스 제도라는 걸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을지로, 종로, 서대문, 판교, 당신의 집이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집 근처에서 편하게 일하세요 라는 제도를 실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 4개의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일하는 이런 문화가 점점 이제 해소가 돼가는 것 같은데, 공유 오피스 브랜드 중에서 집무실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인 단위 업무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해요. 어떻게 봤을 때 직장인 버전 독서실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더불어서 3, 4명, 셀이나 팀 중심의 셀 전용 오피스도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또 다른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나 지역 불균형에도 분명히 기여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편한 데서 일하니까. 재택근무 역발상 트렌드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친숙한 SNS 이야기입니다. SNS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 혹은 한편으로는 집단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여론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이란 게 있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데, 이건 좋은데 사실 맨날 똑같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봤던 것만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분명 있지만 가끔은 또 새로운 게 보고 싶고, 남들은 뭘 보는지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똑같은 게 나온다. 사용자의 컨텐츠 소비에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특히 정치 쪽이 동질화된 집단으로의 어떤 컨텐츠만 나한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서로 부딪히고 피곤할 일 없어서 좋긴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만이 다수의 여론이고 진실인 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자체를 정보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는데 다수 의견이 아닌데도 다수 의견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극단에서 만났을 때 굉장한 괴리감이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SNS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연결되기를 원하는 건 맞지만 넓고 얕은 관계를 희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느낌에서는 좁고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져요. 정말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처럼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제 뭐 우린 다 아는 사이 무작정 연결되고 싶은 게 아니라 관심사가 통하는 새로운 사람들, 바로 선택적인 연결을 원하는 거죠. 요즘 많이 보여지는 소셜 살롱이나 뭐 크리에이터 클럽, 이런 소규모 모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모임에 들어가면요, 내가 누구고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이런 신상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나의 취향이 뭔지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이 맞춰진 사람들과 그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 지켜지는 새로운 관계다. 공동체주의고 소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역시나 이런 흐름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덜 소셜해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SNS는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좀 지향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직원이 직접 만든 코쿤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코쿤이라는 서비스는 나와 내가 아는 허락된 소규모의 인원만 초청이 되는 폐쇄형 SNS예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위치의 날씨가 어떻고 이런 자세하고 개인적인 정보까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내가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죠. 직장인들의 익명 앱이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초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폐쇄형 소셜이죠.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뭐 트레바리아, 문토, 크리에이터 클럽 이런 것들이 바로 폐쇄형 소셜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회원과 회원 간의 관계성을 도모하는 컨텐츠 방향성이 곧 브랜드의 어떤 파워이자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소셜 방향성은 개방성과 대중성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폐쇄성과 관계성으로 좀 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책을 정리를 해보면요,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바쁜 대중들, 그렇죠? 근데 트렌드에 우리가 올라타기 이전에 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 이 책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현상을 의심하고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의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고, 이 포인트에서 바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다시 바라보는 트렌드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평은 그렇습니다. 잘 읽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쉽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역발상이라는 어떤 접근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유익한 느낌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에피소드 중에 약간 헬스케어 관련된 파트가 있는데 이쪽은 약간 없지 않아 조금 끼워 맞춘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저의 리뷰예요. 그래서 최종 서평은 트렌드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것보다 트렌드를 보는 시각을 키우고 싶다면, 제가 만든 영상에서도 트렌드를 어떻게 찾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이나 관점을 키우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라. 그래서 트렌드가 아닌 관점을 파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 역발상 트렌드라는 책 리뷰를 같이 해봤고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가 내용을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